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계약금 10%만 처음에 들어가고 중도금, 잔금 다 대출로 납부하면 새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나오고, 잔금 대출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DSR에 걸려서 안 나오면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춰야 합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시세가 올라서 몇 억씩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믿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돈이 없어서 청약을 생각하지도 못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관점 도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10건을 드리는 이벤트인데 20명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첨되신 10명 중 5분이 책 받을 주소를 메일로 주시지 않아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당후곰.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자, 이런 말이죠. 당첨이 되어야 어떻게든 잔금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계약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덜컹 당첨되고 계약금을 내지 못해서 청약 통장 날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당첨될까봐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파트 청약은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청약 받았을 때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짜리 아파트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획한다면 분양권을 포기할 일이 없는 거죠.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충격 받으실 수도 있고 오늘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아파트를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좋은 브랜드 옷을 사려고 합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백화점, 정상 매장이 있을 거고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울렛, 면세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사는 게 제일 저렴하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의 매입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사는 일반 매매, 깎아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적어내는 경매, 공매,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청약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돈만 모으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집을 사려고 할 때 100%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근데 원래 부동산은 돈을 만들면 저만치 떠나버리고 사고 싶은 부동산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비쌉니다. 특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월급이라면 평생 돈을 모아서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캐시로는 자산이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로또에 맞아서 한 방에 살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출을 더 활용해서 더 좋은 입지의 물건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남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강동구를 사는 거고, 강동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송파구를 사는 거죠.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상급지로 가는 것은 인생이 고달퍼지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당첨 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실제로 들어가는 내 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약은 시공비,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예전에 로또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 중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만 한 게 없어요. 경매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구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첫 카드는 청약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보통 얼마나 합니까? 3,971세대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5억 9천이고요. 2,054세대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5억 6천입니다. 5,678세대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5억 8천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6억대였는데 지금 나와있는 매물을 보면 우미린, 금호 어울림, 호반 서밋 7억대입니다. 이제 최소한 수도권 신도시급 입지는 5억 밑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절반은 들고 있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점이 높고 특별 공급 자격이 된다고 해도 자금 계획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불안해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약으로 주변 시대보다 2, 3억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분양가 5억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되면 언제, 얼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분양 중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는 크게 3가지 프로세스로 분양 대금을 납부합니다. 첫 번째, 계약금 10%, 5천만 원이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두 번째, 중도금. 5억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 6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5억 중도금이 실행되기 한 달에서 2달 전에 시행사가 알선하거나 협약된 은행을 통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수분양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 자설을 하면 은행은 약속된 날짜에 시행사의 중도금을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잔금 30%. 잔금 1억 5천만 원은 입주 지정일에 키를 받기 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부터 입주 시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금 마련이 되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잔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맞춰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계약금 20%, 잔금 20%인 곳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가인데요. 한 번에 계약금 20%를 내고 중도금 60%, 잔금 20%를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10%에서 20%, 중도금은 60%, 잔금은 20%에서 30%로 분양대금 납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5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약금 10%.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시 보통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계약금 5천만 원의 70%, 3,500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하고 나머지 30%, 1,500 정도는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신용대출이나 약관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찬스를 쓸 수도 있겠죠. 중도금 60%, 하락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양책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중도금 대출 한도가 9억이었지만 현재는 12억으로 상향되었어요.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인당 보증 한도가 5억이었는데 이마저도 해지가 되면서 아무리 비싼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DSR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소득이 적은 분들,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60%의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쳐다보지 못했던 아파트를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출이자에 대한 걱정이 또 생깁니다. 중도금 대출 조건은 무이자, 이자 후불제가 있어요. 중도금 대출 무이자의 경우는 시행사에서 은행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대출이자까지 내주면서 분양을 하는 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경쟁률이 300대 1씩 나오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수요가 많으면 분양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부동산을 쳐다도 보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시기, 앞으로 미분양이 나오는 시기가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는 1차에서 6차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행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잔금 때 최종적으로 입주자에게 얹어서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삼식 제공, 실내 워터파크가 있는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사면 대출이자까지 다 인수해야 했어요. 제가 집을 보러 갔을 때 후불이자가 1,700만 원이었고 5억대 물건에 프리미엄, 후불이자까지 하면 5억 9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6억 8천이 84제곱미터 최저가이고 7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때 대출이자가 무이자인지 이자 후불제인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5억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3%대 저금리일 경우 1,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5, 6%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더블로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분양가가 더 높아지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자금이 융통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자 금액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미분양이 늘 때 왜 사야 한다고 합니까?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현장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 방법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전에 전매를 생각한다면 최종 매수자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자 후불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잔금 30%.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주 시에 3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잔금으로 치러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 현금으로 떡하니 납부를 하면 깔끔하겠지만 돈이 없죠. 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결국 대출로 집을 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원래부터 집은 대출로 사는 겁니다.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면 골로 간다고 하는데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에 사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출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2019년 미사의 실거주 목적으로 단지 전부를 로드뷰가 아닌 두 발로 걸으면서 디테일하게 보고 다녔는데요. 미사 강변 프로지오 2차 아파트 39평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39평 방 4개짜리 이 아파트는 8억이었어요. 21년 7월 17억을 찍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9억이 오른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빠져서 5억이 빠진 12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 아파트는 경매로 1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억에 산 A, 17억에 산 B, 12억에 산 C, 10억에 산 D 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4명은 각각 다르게 말하겠죠. 먼저 8억에 산 A는 무조건 빨리 사라고 하겠죠. 빠졌을 때 싸게 사서 상승장을 한번 타면 떨어져도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안 빠져. 그러니까 쌀 때 사야 돼 라고 말하겠죠. 17억에 산 B는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 잘못 사면 골로 간다. 무리하게 연끌하지 말라고 하겠죠. 최고점에서 상투를 잡았고 순식간에 5억이란 돈이 날라갔습니다. 12억에 산 C는 최근에 샀으니까 아직 더 떨어질지 바닥에 샀는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죠. 별림이가 이 아파트를 8억에 사서 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다가 2년 뒤 비과세로 17억에 팔았습니다. 비과세로 9억 수익을 냈어요. 근데 가격이 폭락합니다. 17억에 판 아파트가 12억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삽니까? 안 삽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17억에 판 아파트를 10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사라고 하겠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인 거예요. 가격, 시세,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는 이 부동산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그 시세들을 체크해 본 적 없고 주변 사람들 말, 언론 뉴스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직 더 떨어져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말은 그냥 흘려버리세요. 모두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상승장의 꼭대기에 들어가면 완전 망한 거죠. 과거의 최고점은 언제였습니까? 91년 1기 신도시 입주 폭탄으로 하락을 했었죠. 97년 말 IMF 외환위기 전 폭락했었죠.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하니까 오래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오르면 팔고를 하면서 자산을 증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이니까 사거나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청약 잔금 대출로 돌아오면 이 잔금 대출은 분양가 5억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입주 시점,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 분양을 받으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2020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의 단지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로 높다는 것은 부동산 상승장, 불장, 매수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 청약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일반 매매로도 눈을 돌리게 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납니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전세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매수 수요가 감소되고 입주 물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세가가 빠지면 그만큼 돈이 묶이게 됩니다. 5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감정가가 8억이라면 60% 대출이 나왔을 때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잔금을 여유롭게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남 미사역 파라곤을 보면 평균 분양가는 평당 1,430만 원으로 주변 시대 평당 2천만 원보다 크게 작아서 로또 분양이었어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였습니다.
809가구 모집에 총 8만 4천 명이 몰렸고 104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분양가는 전용 102제곱미터 39평이 5억 후반대였습니다. 주변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가 9억에서 11억이었어요.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이인 거죠. 최근 실거래가는 작년 11월에 최고가 14억 700에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최저가 11억 9천입니다. 상승장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올랐으니까 청약은 정말 그냥 로또인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시기, 하락장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13년 미분양의 무덤 미사아파트 줍줍이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서 실격 처리가 되면서 좋은 기회를 날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한 번 잔여 물량이 나왔고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을 갖추고 다시 접수를 해서 7대1의 경쟁률에서 성공했습니다. 84B2로 분양가가 옵션까지 3억 3천이었어요. 계약금, 중도금은 1차, 2차, 나머지 잔금이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7,500 해줬고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고 마지막에 분양가에 전세를 맞춰서 대출을 전부 상환했어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에 양도세 면제 도장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양도세 면제 도장을 몇 번이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정부에서 부양책을 내놓으면 그때는 진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억 3천의 분양을 받은 별림이가 있고요. 10억에 산 B가 있습니다. 7억에 산 C가 있고 최근 8억 3천에 산 D가 있습니다. 3억 3천의 양도세 면제받은 별림이에게 떨어지는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DSR이 적용이 돼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 이전에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DSR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대출 가능 금액, 재무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해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돈이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전세가는 주변 시세 대비 20에서 30%는 적게 보수적으로 잡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대출이자를 좀 내더라도 다 빠질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거죠. 수요층이 탄탄하고 안전마진이 확실한 아파트라면 중간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취등록세, 법무비, 인지세, 선수관리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금 계획을 확실히 하셔야 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계약금을 내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입주를 하려면 중도금, 잔금 대출 이자를 내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해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지만 만나보니 별로인 사람이 있죠. 반면에 첫인상은 너무 안 좋았지만 만나보면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의 가치, 미래 가치를 봐야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관점, 이 책은 사야 할 곳과 팔아야 할 곳의 한 끗 차이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부동산 투자의 관점,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신 5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